스마트폰에서 결제하는 이른바 모바일 페이먼트 시장, 이게 뜨겁습니다. 한번 꼽아볼까요? 애플, 알리바바, 삼성전자,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이 디지털 결제 시장 선정을 위해서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죠. 이렇듯 모바일 페이먼트 시장이 뜨면서 함께 주목받는 데다가 최근엔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관심을 보였죠. 바로 디지털 가상화폐의 대표주자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 관련해서 디지털 경제뉴스 매체 비트허브 이경호 편집국장과 관련된 내용 좀 알아보죠. 이 국장님. 네, 이경호입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뭔 얘기입니까, 이게? 예, 최경환 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이제야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셈인데요. 네? 이미 영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 2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로 읽히지만은 이면에는 비트코인을 합법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법의 테두리 안에서 비트코인을 관리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미국의 대응도 빠릅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현재 비트코인 거래 허가증, 즉 라이센스의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역시 비트코인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고요.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간접 투자 상품인 비트코인 펀드까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나라도 말고 부정적인 나라들은 어디입니까? 이제 예전에 그 미국 정부가 블랙마켓 실크로드를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불법 약물 거래나 탈세에 악용됐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지금 비트코인 도입 준비 중이고요. 또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에 각 은행에 비트코인 계좌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중국 비트코인 거래소들은 영업을 정지를 했었는데 올 상반기에는 정부가 규제를 다시 풀자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황을 보아하니까 우리나라도 가급적 빨리 가상화폐를 준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장님. 네네. 정책은 정책이고요. 시장이 정책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현상인데 비트코인의 시장 수급 현황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트렌드라고 해야 할까요? 비트코인의 시장 동향 어떻습니까? 네,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해외 비트코인 관련 시장은 이미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비트코인 결제가 해외에서 이미 보편화된 것인데요. 해외 유명 온라인 상점들은 대부분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바일 결제 회사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은 회원 수만 한 1억 4,800만 명, 연간 결제 규모는 18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페이팔이 비로소 비트코인 결제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없습니까? 네, 이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 전자상거래업체 이베이의 자회사 브레인트리도 비트코인을 받기로 했는데요. 브레인트리는 우버 택시로 유명한 우버와 드롭박스 등이 결제 회사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구글도 최근 인수한 거로 알려진 트위치 TV라는 곳이 있는데 이 트위치 TV도 비트코인 결제를 이미 도입을 했고요. 미국 컴퓨터 제조사 델도 이미 비트코인을 받고 컴퓨터를 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이나 이런 데는 없나요? 네, 일본에서는 아직 온라인 상점 라쿠텐이라는 상점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는 지금 미국 자회사가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남미 쪽에 또 유럽 쪽에 최대 쇼핑몰들은 대부분 다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을 한 상태고요. 일단 말씀을 들어보면 비트코인으로 진짜 돈, 화폐처럼 쓰일 수 있는 곳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럼 우리나라는 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을 돈처럼 쓸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정부의 대응이 아직 미미한데요. 관련 산업 현황도 지금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국내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받는 상점은 한 수십 곳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이용자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 국내 비트코인 시장은 이제야 서비스를 준비하는 스타트업 단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국장님, 그래도 실제 이용되는 예를 아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막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 예를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경기도에 어느 파리바게뜨 빵집에서 빵을 팔고 비트코인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예를 좀 들어주시죠. 네,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파리바게뜨 인천 시청역점에서 비트코인을 받고 빵을 팔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전체 프랜차이즈가 다 결제 도입을 한 건 아니고요. 상점 주인이 도입해서 화제가 됐었고 강남에 보면 카페 여러 곳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비트코인 결제를 하려면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가 필요합니다. 네네. 국내에선 대표적인 코인플러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 지가 얼마가 되질 않았습니다. 즉 많은 상점들이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는데요. 네? 이 회사가 최근에 미국 실리콘밸리와 국내 투자자로부터 펀딩을 받아 화제가 됐는데
금액이 한 225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했다는 건 고무적인 일이지만 해외 네. 투자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해외 투자 규모는 회사별로 한 수백억 원대에 이르거든요. 아, 비트코인 관련 회사들만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회사들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회사들이 뭐 투자를 받았던. 예, 지금 비트코인 주로 이제 전자 지갑, 전자 결제, 거래, 트레이딩 서비스 하는 회사들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쇼룸 프리베라고 해서요. 쇼룸 네네. 프리베나 220볼트나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코인 플러그가 그러니까 뭐 KG 이니시스처럼 결제 대행을 많이 받게 되면 비트코인을 돈처럼 쓸 수 있는 곳이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뭐 확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국내 이용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걸 유추할 수 있다. 뭐 예, 이런 얘기신 거고요. 예,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네네. 사실 경제 전문가들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가격 변동성이 커져서 가치 저장 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그 높은 가격 변동성은 그 디지털 화폐라는 특성 때문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새로운 자산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보통 자산이 새로 생겨나면 수요와 공급이 적습니다. 즉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기 마련인데 네? 그런데 시장이 커지면 일부 수급에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되죠. 가격이 안정되는 것인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도 시장이 커지면 가격이 안정될 것인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렇군요. 가격 변동성, 비트코인 시장이 커지면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다. 네. 그런데 화폐가 되려면 황금성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국가화폐는 정부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급 보증을 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누가 지급 보증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다른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네?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도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금을 돈으로 바꿔주는 것, 즉 황금성은 정부가 아닌 금을 사는 사람, 즉 수요자들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황금성은 다른 사람, 수요자가 보장을 하는 구조이죠. 그래서 화폐로서 비트코인의 성패는 시장이 얼마나 건전하게 유지가 되느냐 거기에 달려있고 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금을 돈으로 바꿔주는 것이 결국 정부가 아니고 금을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 비트코인의 그런 황금성 문제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네, 맞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황금성이 늘어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육장님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